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요즘처럼 그 힘든 적도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적인 삶이 있고 또 가족의 삶이 있고 또 내가 소속된 사회의 삶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고 보는데요. 안 그런 부분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수상해 가지고 스스로 그 감내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 마음 공부하는데 그 에너지를 좀 돌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적천수 강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좀 소홀히 했죠. 근데 뭐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강의를 듣는 분도 강의 들으실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관살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격인 제살 태곽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살 태곽격도 한 3시간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격을 얘기를 할 때 이 격 있지 않습니까? 이 격. 격이 뭐냐?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짜임이다, 틀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짜임을 보는 거다, 틀을 보는 거다. 근데 왜 기, 틀 기자를 안 쓰고 격을 썼느냐? 틀 기자를 쓰면 그건 한번 짜여진 틀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격이라는 것은 원래 이 격을 그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목, 장, 모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목, 자랄 장, 긴 장, 그리고 모양 모 해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모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죠. 항상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의 변화를 이 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해 볼 게 살을 제어하는 게 태곽, 너무 심한 격이다. 이런 뜻이죠. 이 제살한다는 것을 딱 생각을 해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식신 상관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강하다, 매우 강왕하다, 그런 격이다. 그런데 이 격 안에 살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살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제어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살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살 태곽격이 살을 막 강하게 제어하는데, 그 제어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식상을 생각을 할 때 이 식상에는 지금 우리가 수기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이건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종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종격사주인데, 아신이 아를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식을 따라가 버리는 거. 그 종하고 그 아생우아, 이것도 종하고 거의 성격을 같이 하는데, 이게 용신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들이 있어요. 이제 이 관살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종안에 아생우안에 아생구몬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세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나누지 않고 일단 제살이 너무 심한 격을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해놓고, 두 개의 사주, 모두 5개의 사주, 5개 사주하고 마지막에 간단한 해설이 있는데, 그 5개의 사주를 풀어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2개의 사주만 풀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주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사주는 뭐냐 그러면 신묘년 우술월 병진일 기해시에 태어났죠. 건명이니까 역시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고, 남자인데 신묘 음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어떻게 살펴보냐 그러면은, 저는 순패가 어떻게 되느냐, 순패라는 것은 청강과 지지 관계, 그리고 사주의 상호 관계, 이 관계에서 서로 순응하거나 어그러지는 관계, 그리고 진퇴는 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병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더 나아가서 묘진해도 이 술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러니까 월건에 따라서 사주 칠자가, 사주 팔자, 칠자가 되겠죠. 칠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는 게 진태다.
이것을 다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 격을 알 수가 있더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병화일주가 수월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뭐죠? 퇴기하는 상태가 되죠. 병은 확산을 뜻하고 술은 수렴을 뜻하는 가을에 있기 때문에 확산하는 신이 수렴하는 가을 금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일원은 퇴기한다. 자, 근데 이 퇴기하는데 그 다음에 병이 앉은 자리도 진토다. 진토는 병정화로 확산된 것이 변화의 단계에 들어서는 게 진토가 돼가지고 토가 돼가지고 비록 진이 계절로 보자면은 뭐가 됩니까? 목향이 되지만은 여기에서 계절을 뜻하는 것은 월이기 때문에 이 진은 그냥 변화를 뜻하는 토가 된다. 그래서 병은 토에 의해서 설기가 된다. 더욱 약해진다. 응? 근데 이게 약해진다고 그러면은 이 네 개만 보았을 때 병은 종아하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병이 종아는 안 한단 말씀입니다. 종아는 하지 않는다. 근데 종아를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 자식 하나, 둘, 셋, 넷, 무토, 술토, 진토, 기토 이 자식을 병이 키우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많이 도와주는 것, 즉 인수나 아니면은 비겁이 있을 때 이 아신의 도움이 있다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왜 그러냐? 자, 병은 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종은 하지 않고 이 묘가 또 멀리 있기는 하지만은 병을 돕고 있고 해묘가 합해가지고 이 관살이 인수화되기 때문에 또 병을 돕고 있어가지고 종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용신이 뭐가 되냐 그러면 묘목이 되겠죠. 묘목이 되는데 가을철에 신금이 힘을 받고 묘를 계두하고 있으니까 이 신금은 또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묘가 용신이 되고 신금은 기신이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해는 묘와 합해가지고 인수가 되기 때문에 묘가 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해는 관살이지만은 병의 희신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쭉 설명된 게 이 순패와 진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유, 병신 이때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별로 안 좋은데 을미운에 오게 되면은 해묘미 목국이 온전해지고 을이 바로 기토를 극하면서 병화를 생해 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을묘운에 와가지고 굉장히 발달을 하겠다. 갑오운에 오면은 오술 해가지고 역시 화국을 이루고 이 화국은 갑에 의해서 생을 받기 때문에 병화의 튼튼한 뿌리가 된다 해가지고 이때까지도 역시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개사운에 오면은 일단 이 개는 병화를 극하게 되죠. 제어할 세력은 약하지만은 제어하게 되고 이 해가 묘와 합해 가지고 목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해가 희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해충을 해버리니까 이 해가 깨져버리죠. 그런데다가 해가 깨지면은 합도 파괴된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지는데 거기에다가 사는 신금의 생지가 돼서 이 묘를 더욱더 강하게 개두를 할 수 있는 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임진운에 오면은 이미 역시 병화를 극하게 되죠. 강하게.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주를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봉독살 시에 이 시주에 홀로 있는 살을 만났는데 이 해가 해무갑임해서 임이 봉기가 되니까 임은 병화의 살이 되죠. 그래 만났는데 사식 상재 그랬습니다. 네 개의 식신이
서로 제어한다 해서 이 서로 상자를 썼는데, 아니면은 도울 상자, 도와 제어하는 것을 돕는다.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억지로 뜻을 꽤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식신과 상관 해가지고 상할 상자, 상관할 때의 상자를 이 상이 오기하지 않았나 하는 해서 식신 네 개가 제어를 한다, 이 독사를.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연지 묘목은, 자, 연지에 있는 묘목은 피 신금계두, 신금의 계두를 당했으니, 당했고, 항추, 목본, 부족, 이소토 그랬습니다. 하물며 추목, 가을에 묘목이 되니 본래 이 토를 목이 소토, 성글게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소례, 그 의뢰하는 바는 묘목이 아니라 해중간목, 해중간목이, 이 해 안의 간목이 위살, 이 살, 임수를 보호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저는 해묘 합의되는 것을 더 중시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을미운에 이르러서, 지을미운, 암해 목국, 암해는 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을미운의 미가 해묘와 합해 가지고 목국을 이루니 첩보 남궁, 이 첩보 남궁이라는 것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청나라 때 이런 말을 썼던 모양입니다. 과거에 합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과거에 합격해 가지고 벼슬까지 제수를 받았다, 이런 뜻을 이제 첩보난궁, 그렇게 보면 됐습니다. 명고 한원, 이름이 한원에 높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가보우는 목사어오, 목이 오에서 사지가 되니, 목이 오에서 사지가 됐기 때문에 이 갑이 힘이 없어서 짝을 만나면 합해서 화해버린다 그럽니다. 이 기와 합해가지고 화로, 토로 화해버렸다. 합사화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때 저는 괜찮다고 봤는데, 좋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해석도 나름대로 옳은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간이랬습니다. 이 외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부친상을 당하는 것은 그 정외관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친상을 당했고 이 가보운에 기사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사년에는 가보운 기사년에는 우 충거 해수 이 해수를 충거해 버리니 이 해묘합이 깨져 가지고 이 식신상관이 성격이 너무 강해. 식신상관이 강해져서 내 자신 아신을 버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해가지고 불록 사망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저는 가보운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이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가보운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또 그 해석도 나름 타당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자, 이 사주는 신묘, 무술, 병진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임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여기서 예로 든 것은 앞 사주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예로 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 사주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건명사주고 대우는 역시 같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병화의 진패는 어떻겠습니까? 병화의 진태는 역시 똑같다. 그래서 종은 되지 않는다. 종은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병화가 어떻게 여기서 잘 저기 할 수 있냐? 그러면 진 가운데 을목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도 을목 여기가 있고 여기 묘 가운데 묘는 봉기 목의 봉기이고 술 가운데는 정화가 있다 했기 때문에 이 병화씨는 종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임은 살이 되죠. 이 살을 식신이 제어를 하는데 오히려 제어를 못하게 되면은 무생 신금 임수 해가지고 이 살이 전 사주에서는 희신이 됐었는데 해수가 희신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살이 기신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약한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묘목도 역시 전 사주와 같이 힘이 없다. 그렇지만은 묘목이 여기에서는 역시 용신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유, 병신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대운이. 그러면은 묘유, 충을 해가지고 좋을 리가 없죠. 이 유를 풀어줄 해도 없고, 해소해줄 해도 없고, 그래서 이 전사주보다 이때 더 안 좋다. 근데 정화가 계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효력은, 안 좋은 영향은 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해가 있어가지고 신을 풀어줬는데, 여기에 또 이 신은 신자진 해가지고 전사주에서는 일주와 뭐가 됐습니까? 수를 안고 있죠. 자, 공수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가 묘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근데 여기는 진이 2개가 된다. 진이 2개가 되고, 자, 여기에서 신으로 신자진이 여기 이렇게 투합을 하게 되면은, 이 투합은 임의 뿌리가 돼가지고 이미 병을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좋지 않지만은, 앞사주에 비해서 좋지 않지만은 병화가 신금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안 좋은 영향이 감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을미운에 와서는 묘와 미가 합을 하고, 그리고 을목이 투출돼 가지고 병화를 돕기 때문에 이때는 전사주와 마찬가지로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갑오운에 오면은 이 전사주는 갑과 여기에 있는 전사주의 기토가 합해가지고 토로 화해버렸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있어가지고 갑기화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나쁘지 않다. 이 사주에 비해서, 전사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때에도 비록 좀 안 좋은 영향, 안 좋다고 그럴까요? 그래도 견딜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주를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 이 명조 역시 일살봉사제, 하나의 살이 임수가 봉 만났다. 넷이나 제어, 그 넷이나 식상을 만났다. 하나 무술 진 해가지고 넷이나 식상을 만났다. 그런데 소불급 전조자, 전조,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그 명조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왜?
해묘지회. 이 전사주에서는 이 진이 해수여 가지고 해묘미 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해묘 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전사주에 비해서 좋지 않다. 자, 그렇게 봤습니다. 수, 조체근양. 이 조체근양도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 조체근양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과거 공부까지는 했다, 그런 뜻입니다. 수, 조체, 근향, 과거 공부를 했으나 추위, 이 추위라는 것은 가을에 치루어지는 그 과거. 이때 이 사람은 그 가을에 치루어지는 과거를 봤었던 모양입니다. 그 추위에는 청등했다. 청등했다 그러면 절름발이다, 그런 뜻이죠. 청등하는 것은 걸음걸이가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추위에 가을에 치루어지는 과거의 합격을 못하고 나변부속 그랬습니다. 자, 나변부속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재물을 바치고 임시직이 되었다. 그랬어도 사로 역불능통달, 벼슬길이 그랬어도 역불능통달, 통달할 수 없었다. 왜 그러냐? 사주가 전사주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시살투로, 기쁘게도 시에 살이 투로해가지고 있어서 행, 갑오운으로 가더라도 무화토지한, 갑기화토하는 그 우화는 없었다. 연유, 그러나 형모다단했다. 그 형모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관제수로 그 재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형모가 많고도 다단했다, 다양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 기신 무구, 그러나 그 몸은 그 자신의 몸은 무구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었다, 건강했다, 그리고 잡혀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하고 선생이 해설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